자, 요즘 그 외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관망의 연속, 왜냐면 뭐 이벤트가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FOMC, 오늘 하루 종일 FOMC 또 얘기 나올 겁니다. 뭐 한 수십 번 나오겠죠. 네. 자, 근데 이제 관망의 연속이다 보면은 졸립죠. 지켜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건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한 발은 좀 물러설 텐데, 딱히 기업을 막 굳이 찾으려고는 너무 애쓸 필요 없이 일단 포인트는 하나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호재로 작용해서 또다시 뭐 며칠 있으면은 사상 최고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글로벌 버핏 지수라는 게 133%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버핏 지수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서 백분율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이제 뭐 과열이냐 아니냐 이걸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 효용성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100%를 넘어가면은 일단은 주가가 조금 고평가,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 버핏 지수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총액의 합산과 전 세계의 GDP를 나눠버린 값이 지금 133%랍니다. 미국은 지금 200%가 넘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꺾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좀 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면은 비관론자들은 쓱 다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다가는 딱 그 욕먹기 좋죠. 저희도 그래서 뭐 긍정을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한 번쯤 숨은 좀 고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포인트고 6월 FOMC 이제 얘기하던데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선반영은 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이 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와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올해 하반기냐 FOMC에서 그 가이드를 제시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거냐. 근데 이제 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연방 준비 제도에 대한 신뢰성도 의구심을 받기 때문에 제시는 해야 될 거라고 이번에 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넘어섰죠.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쪽으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보급 속도로. 그래서 그 가격은 다 넘어섰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요 다음 단계를 더 가려면은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게 아니라 진짜 기업들의 실적이 유동성 효과를 뛰어넘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해서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제 조금 짧게 대응해보는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그렇다고 기업이 없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단기입니다. 이게 단기가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며칠 상강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주목되는 기사 중에 뭐 다들 관심은 별로 없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역레포라는 자금이 있고 역레포의 유입액이 5,840억 달러를 또 14일 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은행들이 역레포 금리가 지금 0%거든요. 금리 안 줘요. 근데도 시중은행들이 돈을 돌리다가 굴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연방준비, 중앙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를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숨겨지는 그 기사들 중에 조금 거슬리는 기사들도 좀 보이고 해서 오늘 아침에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뭐 기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랬는데 이제 조금 그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고려해보는 기업은 아직은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진이라는 기업을 지금 좀 보고 있고 하여튼 뭐 기업은 기업이고. 네. 자, 정태근 팀장이 조금 더 부연하고서 또 이 얘기 이어가 보죠. 네.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목요일 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FOMC를 기다리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 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부터 한번 내보자면은 네. 일단 뭐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라면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게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옐런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그래도 이 연준 의장의 어떤 경험치를 살려가지고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열어버렸거든요. 지난번에 네, 얘기했죠. 5월달에 열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CNBC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테이퍼링을 논의를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맞아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슬쩍슬쩍 멘트들은 네. 나와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말씀하신 연준의 이번에 네네. 점도표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그널이 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네.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자신 있게 딱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저도 자신 그렇죠. 있게 얘기 못 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주목해서 할 분이 JP 모건에서 또 금리 테이퍼링 논의를 할 것이라는 그 리포터가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JP 모건 다이건인가요? 다이건 맞나요? 하여튼 아닙니다, 이번. 다이건 회장이 한 번씩 도와주세요. 네. 다이건 회장이 아니 또 뭐이 성함 네. 틀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 외울 수는 외우겠어요. 없어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이주의 한국은행 총재보다는 우리 네. 뭐 연방준비제도의 네. 총재 이름을 더 많이 하고 ECB 총재 이름을 더 많이 멘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테이퍼링이 비밀리에 논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이건 회장은 또 현금 자산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캐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뭐 그 행정부라 될까요? 행정부에서 그렇고 시장 증시에서 그렇고 시장에서 그렇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만약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만약에 테이퍼링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지금의 기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럼 만약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시장의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3년 6월달에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6월달에 급락 나왔거든요, 시장이. 네. 그래서 지금은 자칫 어찌 보면 이 발언 하나에 파월의 어떤 연인과 재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연결시켜 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 선수들의 일부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테이퍼링 말씀하신 약간 어떤 뭐 일시적이지만 그런 충격이 한번 준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겠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쵸. 대기 매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기는 애매모하고 그 쿵거리면은 확 네. 사겠다고 이제 하는 네. 대기 수요는 제 주변에는 뭐 네. 나름 그래도 뭐 선수들이라는 아마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사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출렁거리면은 뭐 시장은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갈 거니까 그거 보고 확실한 수익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략 뭐, 제시를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럼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네. 하세요, 줄이세요 이렇게는 또 또 말 못해요. 얘기 못하겠단 말 말이죠. 못해요. 지금 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그렇죠. 그게 논란이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이 등 떠밀려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파월도 상당히 고집 있게 생겼거든요. 고집 네. 생겼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식의 액션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 파월의 고집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옐런이 제시를 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연준의 역할이 자산 시장의 어떤 지지가 아니라 실물 경제 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옐런이 한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이유를 제시했냐면은 실물 경제 과열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 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재무장관이 가로채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자존심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뭐 이 자산 시장을 가지고 이 실물 경제를 가지고 기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누가 먼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시장의 선구자가 될 것이란 어떤 그런 지위를 파월이 지금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 속이 뭐 상당히 많이 고양이 상할 목에 거라 누가 생각이 방울을 네. 갈 것인가 이건 속이 많이 상하고 지금 이 골치가 좀 아플 건데 어쨌든 2024년까지 뭐 금리는 유지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테이퍼링 논의가 내부에서 있었다 없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반응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뭐 들더라고요. 금리하고 이제 테이퍼링하고는 좀 항상 구분이 그죠. 좀 돼야 된다고 뭐 저희도 자주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당장 금리 자산 인상은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뭐 조정 네. 이거는 논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파월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4월달 회의 같은 경우도 세 명의 연준위원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내부에서 뭐 4명이든 5명이든 연준위원회 이런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 그 정도로 끝을 내고 2023년까지 금리는 유지한다. 이러면은
이제 파월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내 파월 그 연준 의장에서 어떤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큰 충격 없이 또 6월 FOMC를 잘 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뭐 복싱의 비유를 하면은요. 한 방에 훅을 날리는 것보다 그냥 잽을 이렇게 나눠서 날리는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팀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충격을 한번 받으면서 그 당시에 뭐 주식시장이 그냥 와르르 쏟아지고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 막 재정위기가 부각되고 막 이런 충격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야말로 쇼킹한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제 계속 지금 시장에 조금 얘기들을 좀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주열 총재가 이제 지난 5월 금통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약간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인상이 될 거고 네. 테이퍼링은 또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뭐 일발장전에서 지금 이제 내용 정리해 줬던 것처럼 결국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충격을 상쇄시키면서 이제 이걸 내재화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번 6월 FMC 이제 전망을 해보면 어쨌든 금리는 말씀해줬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점도표상 2023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전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6월달에 만약에 점도표가 바뀐다면 그야말로 시장이 정말 크게 충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말 그대로 지금 채권을 계속 이제 사들이면서 시장이 이제 유동성을 풀고 있었는데 그 채권 매입의 규모를 결국은 이제 서서히 좀 줄여 나가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가 이제 워낙 지금 이제 뭐 부채가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사실상 이제 뭐 물가 상승, 고용 이런 것들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이던스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뭐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긴축과 관련된 메시지를 줬다가 사실상 시장이 충격이 받아서 경제가 회복되는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늦게 했을 때보다 더 큰 비난에 좀 직면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이제 곧 이제 퇴임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는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뭐 사실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이제 시장에서는 언제 테이퍼링을 할 거냐 빨리 답을 내놓으라 빨리 답을 내놓으라 이렇게 압박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가이던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조금 끄는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까지도 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6월 FMC만 딱 놓고 보면 사실상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제 변화된 스탠스는 거의 없을 거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이제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월달 FMC 때 이제 그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5월달에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5월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는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들도 연준 위원들이 벌써 논의를 시작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번 6월달 FMC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만약에 시장이 예상했지 못했던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FMC 결과만 놓고 보면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지난주 뭐 물가지수 발표됐던 것처럼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가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이제 인식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리고 하고요. 짧게 좀 보태면 네. 그 파월 의장이 좀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예전에 옐런 연준 의장이 했었던 그걸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버냉키가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먼저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옐런 진 재무장관이 상당히 여우같이 시장의 대응을 상당히 좀 잘했다 그렇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걸 한 10개월 정도 질질 시간 끌다가 끌기죠, 그렇죠. 질질 끌다가 나중에 했을 때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거 좀 벤치마킹 만약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는 실무자산한테 충격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면 예전에 옐런 연준 의장이 했던 그런 방식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게 된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좀 드네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연준의 대차제 조표를 얘기했지만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이 사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발행하는 재무부 입장에서는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빚이 생긴다는 거예요. 빚이.
빚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빚을 여기서 더 늘릴 거냐. 그럼 재정 건전성, 미국도 뭐 그런 입장이고 돈도 거기 써야 되는 거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고민도 이제 예전에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옐런이 있었지만 지금은 셀러, 그렇죠.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정말 좀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연준과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같은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긴축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같은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줘야지 자꾸 이게 엇갈리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줘버리면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재무부의 입장 그리고 이제 연준의 입장이 사실상 4월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나 좀 잘 조율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남아있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동안 사실 뭐 옐런 이제 재무장관은 이제 막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요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엇박자, 요거를 이제 얼마나 좀 잘 조율을 하느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리고 저는 FOMC는 중요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채권 발행 좀 걱정은 좀 안 되는 게 그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국가가 될까를 달러는 생각을 뭐 봐야 되겠죠. 동안 뭐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하고 한 일본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에 무한대전 돈을 풀 수 있는 건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리스크라면은 아마 예전에 2009년 그때 당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기축통화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돈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뭐 하여튼 코로나가 또 변수긴 한데 코로나가 미국은 지금 이제 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네. 게 눈에 뚜렷하고 오늘 우리나라도 아마 300명대가 되지 네.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네. 어제가 399명이었나? 요새는 좀 잘 안 봅니다. 이상하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죠. 네. 그렇죠. 한 명 부족한 네. 399명 어제 있고 오늘도 300명대를 보면은 뭐 이제 백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쳤을 때 네. 미국도 이제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겠죠. 그 전 그죠. 단계에서는 네. 어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뭐 기업으로 정리.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네. 한진 뜬금없이 네. 한진. 빨리빨리 기업을 좀 붙여드려야 또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동서울 들리는 것 같은데, 터미널 지금. 부지 매각이 있었는데 이게 소송전에 들어갔다가 아마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진 조금 뭐 요즘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네. 자, 뭐 기업 붙일 거 있으면 좀. 제가 그냥 붙이고 네. 팀장님도 계속 얘기하셔야 되니까 음. 네. 빠르게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주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결국 네. 이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누가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정말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국전력 그리고 농심 이런 네, 좀 종목들이거든요. 무거웠던 그렇죠. 가치주들. 무거웠는데 요 회사들이 요즘에 바뀌고 있거든요.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에 급급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과 요런 종목을 이제 바닥에서 사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 결과를 놓고 보면 후자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정말 열심히 트레이딩하고 뭐 단타 치시고 데이 트레이딩 하셔도 사실상 이제 계좌의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에 맞추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한국전력이 지금 거의 뭐 한 23,000원, 4,000원대 있다가 지금 27,000원 정도까지 이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제 돌아서고 있거든요. 전기료 인상 분명히 좀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좀 무거웠던 종목 농심이라는 종목이 어저께 장 막판까지 농심이 정말 강하게 이제 좀 거래도 좀 들어오면서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역시나 농심도 저희가 뭐 28만 원, 막 9만 원대 정말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움직이질 않다가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이 추세에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국전력, 농심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좀 해 가신다면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몇 개 이제 꼽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물망에 이제 올랐던 리스트에 올랐던 종목이 OCI, 코스모 화학, 사마 알미늄, 롯데 쇼핑 뭐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많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딛고 일어서면서 영업 레버리지,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해놨던 걸 훨씬 더 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이런 기업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OC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물망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시장에 그리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결론이니까 뭐 종목만 좀 잘 고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네요.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연준이야 어떻고 저떻고 뭐 사실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네. 뭐 붙일 기업 그냥 저는 그냥 지수만 알았습니다. 지수 ETF. 지수 ETF. 네. 그걸 어떻게 확실하잖아요. 레버리지? 네. 인버스 말고 레버리지. 인버스요? 레버리지. 약간 오늘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게 팀장님하고 저는 약간 지금 상망을 바라보는 것 같고 앵커님 약간 뭐 행보 내지는 그렇죠. 약간의 뒤로 좀 조정을 물러서고 바라보시는 있고. 것 같은데요. 좀 위축되면 안 되는데. 네. 자, 하여튼 뭐 김현 매니저는 수고하셨고 오늘 네. 이벤트는 네, 오늘 4시에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4시에 네.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